2년 3년 정도 이제 배달이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지표로 보면. 이제 코로나가 닥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배달의 민족 쿠팡 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 구조를 부인하고 역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매출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게끔. 그리고 그 시스템들 혜택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앞으로 장사를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행에 따라서 흐름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숙제가 남아있죠. 배달 어플이 나오고 나서 한 7, 8년이 됐어요. 지금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옛날 한 10년 전 배달 어플이 없을 때는 3천에서 한 5천 정도 해도 한 달에 수익이 1,500만 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3천만 원 했을 때. 인건비도 그때 낮았기 때문에 엄청. 그래서 장사하기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판매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 이게 인터넷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제 구전으로 다 진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단지나 그다음에 책자 찌라시에 막 넣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그 집마다 붙여놓는 그런 것들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7년에서 8년 이제 배달의 민족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괜찮지 않았나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떠냐면 수수료가 그때는 한 10에서 15% 정도 됐단 말이죠. 홍보 이런 거 다 넣어도. 그러니까 이제 씨 많이 뗀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됐죠? 코로나가 닥칩니다. 코로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들어나가서 한 2년, 3년 정도 이제 배달이 조금씩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지표로 보면. 이제 코로나가 닥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급상승하게. 갑자기 오프라인이 거의 다 망했죠. 나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지수선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코로나부터 이제 수익률이 거의 괜찮았긴 했는데 이때부터 오픈리스트 이런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픈리스트 같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가 6.8%가 들어가는 거죠. 6.8%가 들어가니까 이제 수익률이 더 떨어지죠. 20에서 한 25%까지 이제 수수료를 착취하는 거죠. 배달 프로모션에서 깃발을 더 꼽아야 되고 또 상위를 올려주고 결과적으로 상위 컨텐츠들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쿠팡이 나타났죠. 이제 역전됩니다. 거의 오프라인, 온라인. 여기서 코로나 때 역전이 돼버려요. 이게 매출의 규모 자체가. 오프라인 제대로 하려면 이제 목이 중요하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이 좋으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월세 1,500에 70만 원 해도 1억씩 튀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다수의 배달 이렇게 진행쳐서 그렇게 돼버려서 이제 가게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어떻게 됐냐면 오프라인 하던 애들도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을 파는 것은 동일한데 오프라인이 하던 곳들이 이제 온라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서 저비용으로 이제 가게를 많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자영업자 기준이 엄청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도 망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배민 컨텐츠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거의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다 이제 배민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오픈리스트나 깃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1등을 먹고 있었죠. 배달의 민족이 1등이었죠. 근데 쿠팡이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옵니다. 이거 먹거리가 이제 심상치 않아서 해보자.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제 타겟책을 해가지고 무료 배달을 실시합니다. 무료 배달 시스템을 실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배달에 다 빠진 거죠. 한 30-40%가 유실 난 거예요. 손님. 배민에서. 배민의 손님이 빠져서 이제 배민이 이제 무료 배달을 실시했죠.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수수료율이 20에서 25%가 이게 40에서 45%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알면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밖에 없었다. 생겨서 10에서 15% 깃발 다 집어넣어서 장사할 만했어. 6.8% 깃발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좀 줄여서 매출 규모를 키우기 시작했죠. 매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해서 한 1년, 2년 돌려보니까 이제 손님한테 무료 배달해서 쿠팡이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뺏겼기 때문에 이제 배민도 무료 배달을 시작을 한 거죠. 공통적인 쿠팡과 배민원이 배달을 대행을 해준다. 음식을 음식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갖다 준다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갖다 준다. 점주들한테 돈을 수취해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배달비를 무료로 때렸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포화 상태.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배달업체 쪽 온라인 시장에서 이제 과연 무슨 것들을 개발해서 맨 처음에 그냥 깃발 몇 개만 꼽아서 했다가 더 상위 노출을 올려서 돈벌이를 생각해서 오픈리스트 깃발을 시스템을 더 만들었다가 이제 무료 배달이 들어가서 이제 무료 배달까지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발전할 게 무엇이 있을까? 거의 없다 이거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장사를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 살아남는 방법,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행에 따라서 흐름을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숙제가 남아있죠. 제가 말씀드린 음식 배달 사업이라는 것이 무료 배달 플랫폼을 낸 것 자체가 이제 끝이라. 무료 배달에서 점주가 이제 다 돈을 내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남은 것 소비자들이 각 플랫폼마다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것.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배민에서나 쿠팡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이제 낮은 곳을 더 장려시키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쿠폰을 더 많이 뽑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 세부 조정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자영업자는 그걸 이제 잘 못하죠. 40%, 45% 수수료율 때문에 웬만하면 쭉 간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 대한 싸움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은 저는 이렇게 봐요. 끝났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제 끝났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깃발이나 그 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이나 그 다음에 쿠폰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배민원이나 쿠팡을 보면 다 이제 통제가 돼 있어. 그러면 일정 수익금만 나오게끔 세팅을 하고 나서는 다음은 이제 고정값을 끝내서 계속 그냥 많이 들어오게끔 세팅해서 그냥 일정 수익 한 10에서 15% 제가 봤을 땐 수익금만 나오게끔 하면 훌륭합니다. 해서 온라인이 이제 끝났어요.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다?
오프라인이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된다. 하지만 불과 6, 7년, 8년 전에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승부를 띄워서 우리가 막 자금 넣고 뭐 기술을 집어넣으려고 해서 진행하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왜냐? 이거 인정해야 돼. 온라인이 무료 배달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의 폭이 무료 배달로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야 될까?를 싸워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럼 더 고차원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한테 이제 뭘 고민해야 돼.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목 좋으면 찾아갔지만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배달 업체들과의 싸움도 같이 연계돼 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1번 첫 번째. 싸울 때 생각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 브랜딩. 이 브랜딩이라고 하면 뭐냐면 진짜 음식점이 많이 생겼어요. 이 맛은 공장에서 어차피 다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손이 많이 가는 음식 아니고서는 맛이 상향 평준화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남은 건 소비자들에게 내리 한번 촥 부대찌개 하면은 이 동네 안에서 촥 이렇게 머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브랜딩이에요. 그러니까 부대찌개 집 하면은 여기다 라고 해서 임팩트를 줄 것들을 남겨놔야 돼. 음식점에. 그래야 이제 부대찌개 생각날 때 이걸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딩이라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야 홀에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또는 배달로서도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가율. 원가율을 계속적으로 맞춰야 돼요. 원가율은 왔다 갔다 합니다. 환율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거의 수입품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율, 이제 팜유 가격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한 번 오르면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조업체들이 싫어하겠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올라갈 때는 제조업체들은 올리는데 내려갈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높은 가격에서 계속 제조업체들은 수익을 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분기별 한 번은 비딩을 해서 원가율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이게 경쟁력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주얼. 이 브랜딩이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음식을 똑같은 부대찌개지만 치즈 폭탄이 되어 있는 뭐 부대찌개나 그다음에 산더미로 쌓아주는 부대찌개나 이 임팩트를 한번 줘야 된다는 거죠. 음식의 차별화. 딱 이제 외관으로 봤을 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외관으로 보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사진이나 유포시킬 때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음식을 3초에서 5초 안에 우와 특색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또 네 번째, 판매 기술의 고도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가율을 계산해서 10,000원짜리를 팔면 11,000원의 음식 가격을 책정하고 그 1,000원은 소비자들이 더 싸게끔 또는 이득을 받고 만족감이라는 건데 만족감은 가격이 무조건 싸다 해서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명품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10,000원이면 11,000원을 세팅을 해서 그 1,000원은 만족감을 채워주는 요소를 넣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런치 타임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8% 10% 할인을 해드려요. 점심에. 그러면 이제 손님분들은 싸다는 감정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싸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나 뭐 쿠폰을 행사한다거나 가장 원초적인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자의 만족감을 올려주는 비용을 음식의 단가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홍보의 고도화, 배포.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형성이 되면 홍보의 고도화, 배포.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해요. 내가 음식을 비주얼로 좋게 만들고 만족을 할 수 있는 지점을 비용으로 환산해가지고 판매가에 넣고 그러한 지점 포인트들을 자랑해야 돼요. 어디다 자랑을 하느냐? 사장님들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들. 뭐 눈 뜨면 인스타 보죠. 네이버 많이 쓰죠. 유튜브 많이 보죠. 이런 것들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적인 홍보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가지가 일단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음식 만들어서 음식 손님 오면 팔고 친절하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가스면은 뭐 이제 새우튀김 하나 더 넣어주면은 이게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다. 나는 단골 관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점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1인에 대한 응대고 CS고 이 가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손님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신경을 써서 여기서 뺏어가야 됩니다. 요 온라인 지금 회사들은 요 오프라인을 뺏어왔어요. 소비자들 어차피 음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뺏어와야죠. 그러니까 너무 안일했어. 그러니까 다 뺏긴 거야, 손님이. 뭐 저희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이 비용이에요. 특히 5가지는 시기에 맞게끔 비용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주로 바깥으로 나올 때 그리고 내 음식을 주로 많이 찾는 시기에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냉면 같은 경우는 여름이죠. 그리고 뭐 국밥 같은 경우는 환절기죠. 왜냐하면 환절기 때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럼 그때 돈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뭐 인스타, 뭐 당근 지역에서는 보통 이 3가지죠. 그래서 이 3가지를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 이거는 귀찮아요. 귀찮아. 음식 만드는데 이거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귀찮은 만큼 나중에 장사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남들 힘들어서 쩔쩔맬 때 이거 제대로 하시면 그나마 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홍보 기술 조금 떨어지시거나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 힘들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추후에 좀 상세하게 조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제가 장사를 하는데 변천사 지금 사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율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이 심화돼 있다. 지금 폐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배민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거품이 생겼는데 빠져요. 근데 그만큼 불경기가 되면 다시 채워집니다. 이 자영업이라는 게. 그냥 회사에서 나가서 이제 보통 퇴직금 받아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자영업을 해서 치킨집이나 커피집이나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근데 1인 샵들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1인 샵 소형 평수에 이런 매장이 또 계속 또 생기고 있어요. 폐업률이 20%였는데 신규가 25%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경쟁이 계속 생기고 있다. 생각을 하면 신규가 계속 생기면 신규를 할 또 통보비를 잡아넣잖아요. 또 그게 일정적으로 조금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빠져.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세를 좀 잘 잡고 이것 또한 우세를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 여기도 6번 하면 판매 다양화 한 매장에 판매 샵인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잡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 한 개를 더 많이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통 100% 기준에서 한 30에서 35%대 유지하고 있는 매출의 규모들은 다각화해야 돼요. 다각화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은 경기가 그러니까 버티면 되지 하는 시기인데 저도 맨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시기가 뭐지? 이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장사의 내수 시장이랑 그 다음에 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덩치가 큰 기업들이나 이제 정부나 이제 세계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화를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게 또 한번 거품이 쭉 줄어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빨아야 된다.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유지 관리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배달 수수료 인정해야 돼. 인정. 아직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하고. 인정 안 하는 분들은 뭐냐면 씨 올랐다. 이거 뭐 개 XX 놈들이다. 힘들다. 저도 그래요. 근데 별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 돼.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뭐냐면 옛날에는 매장이 깃발을 많이 꼽아놓으면 10개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내 매장이 더 커졌는데 이제 배민원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면 매장 하나밖에 안 돼요. 그 대신 전체적으로 이제 무료 배달이니까 판매율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노출이 더 크게 지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상위 노출이라는 싸움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배민이나 이런 데는 상위 노출 치고 예전에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수익률이 뭐 1천만 원이면 지금은 7천만 원 해야 1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 대신 7천만 원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높을수록 이제 배달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만 원짜리 12,000원짜리가 24,000원 하면 높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사 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매출 반토막 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여기서 최소주문 금액 좀 더 낮추고 한 개 팔 거를 3개 팔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최소주문 금액 낮고 그 다음에 무료 배달이고 하면은 시켜 먹어요. 그 사람들이 일회성만 시켜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1인이 시켜 먹는 사람들이 먹다가 또 괜찮으면 홍보를 하고 또 2인으로 또 모여가지고 또 2인도 먹고 해서 그게 파생이 돼요. 근데 2만 원으로 3만 원으로 고정시켜 놓는 사람들은 비싸네 이제 거기는 안 시켜 먹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배달의 민족 쿠팡 애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무료 배달로 해서 계속 이거를 박리담회로 전 국민의 그 수수료율화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배민 쿠팡이 수혜자지만 이 구조를 부인하고 역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매출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다 설계를 해놨어요. 그렇게 되게끔. 그리고 그 시스템들 혜택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적인 수익률을 딱 생각하고 이제 나머지 이거예요. 이거 손님 전화번호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우리 행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당구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DB 확보하고 다시 우리의 그 이런 바뀐 점들을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만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판이에요. 수익률을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팔아야 된다. 이 구조 자체가 많이 팔아야 남기는 구조가 벌써 형성화됐고 여기는 많이 팔아도 중요하지만 단골이나 그 다음에 손님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찾아오게끔 해요. 얘기는 찾아올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는 100명 중에 10명이 왔다면 한 개를 하면은 100명 중에 15명이 오는 거고 그걸 한 10가지를 깔아놔야 돼요. 근데 굳이 돈을 깎아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쿠폰 적립제로 들어간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DB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거나 까먹지 않게끔 해줘야 돼요. 자영업은 제일 중요한 건 특히 동네 장사는 내 브랜드가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까먹었어요. 너무 많은 음식점이 있어서 내가 처갓집을 먹었어도 슈프림 치킨 좋아하거든요. 한 3, 4개월 전에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슈프림 치킨 얘기를 하면 떠올라서 다시 내가 치킨이 먹고 싶을 때 저녁에 슈프림 치킨 이번 주 안에 먹는다니까. 그 심리가 가장 중요해요. 동네 장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자주 노출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오프라인을 시키게끔 해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뭐 사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전체적인 어디다 힘을 쏟아라. 그리고 지금 마음 정리를 시켜드린 거라. 이번 강의는 인정할 건 인정해. 그리고 정부가 알아서 해줘. 이제 내가 한다 해도 할 수 없어. 뭐 데모를 다 끌고 와도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헤쳐나갈 거 먼저 챙기고 다른 데 힘쓸 때 힘써서 지금 헤쳐나가자 이 말이에요. 다른 브랜드 찾아서 샵인샵 하던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조금 마음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좀 얘기했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게 좀 디테일하게 갈 거예요. 저희가 또 진행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또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하도록 할게요.